네, 신화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오늘도 박찬욱 감독, 탕웨이, 박해일 주연의 헤어질 결심 그 7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 99 화장실 정한집 밤. 팬티바람으로 변기에 앉은 혜준. 전화기로 기사를 읽으면서 양동이 물에 족욕 중. 거품 목욕하는 정한. 눈을 감고 나른하게 정한. 이쁘대 그 여자 혜준. 그 녹색 옷은 이쁘더라 정한. 파랑 아니었어 혜준. 거기 불빛 때문에 그랬나? 그러거나 말거나 정한.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된 중국인 아내. 내가 그 사건 들었던가? 조선족 아내가 자살해서 혼자 된 늙은 남편 얘기는 들었는데. 혜준. 있었지 그런 사건. 전화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는 혜준. 눈 뜨고 남편을 관찰하는 정한. 정한. 결국 남편이 범인이었나? 혜준. 아니, 내가 괜한 사람을 의심했더라고. 정한. 아까 그 여자도 의심했다며. 혜준. 근데 남편이 자살했더라고. 정한. 괜한 사람 의심 많이 하네 당신? 혜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지. 정한. 우리? 정한을 돌아보는 혜준. 혜준. 경찰. 거실 소파에 벗어놓은 정한의 겉옷과 속옷들. 그 위에 휴대전화가 진동하지만 아무도 못 듣는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신 100 이포대교 밤. 찬바람을 맞으며 휴대전화를 귀어대고 있는 호신. 상대가 받지 않자 신경질적으로 끊는다. 빠른 페이드아웃. 신 100일 입원실 병원 낮.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협탁 위 꽃병에 빨간 장미다발. 우리가 처음 보는 할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는 설에. 할머니 발가락 3개가 잘려나가고 없다. 철승에게 맞을 때 썼던 가발을 또 쓴 설에. 따뜻한 미소. 열심히 마사지하는 손. 신 102 주방 정한 집 낮. 식사를 준비하는 혜준의 손. 새끼 방어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다. 휴대전화가 울려 들여다보면 발신인은 여연수 경사. 혜준. 여보 전화 좀. 양손에 피가 묻어 못 받는다고 몸짓하는 혜준. 아내가 통화하는 사이 생선 손질을 더한다. 잠시 후 정한. 여보 돌아보는 혜준. 축하해. 살인사건이래. 신 103 펜션 낮. 운동화에 비닐 커버를 씌우는 혜준. 빠른 걸음으로 현관에 들어선다. 그 옆을 따라 걸으며 브리핑하는 연수. 둘은 넓고 쾌적한 거실을 통과해 테라스로 나간다. 여기는 풀빌라 형태의 펜션이다. 연수. 사망 추적 시각 11시. 21군데 찔렸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부인인데 데려올까요? 옥의 수영장 계단에 앉은 남자의 뒤통수. 탁 트인 바다를 보는 것 같다. 분주한 감식 반원들을 피해가며 수영장을 빙 도는 혜준. 수영복을 입은 시체의 정면을 보고 선다. 윗입술이 말려 올라간 이상한 표정이지만 분명히 이틀 전에 만난 임호신이다. 혜준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진다. 손가락 관절을 우두둑 꺾는 혜준. 호신의 왼손을 본다. 설애의 첫 남편이 쓰던 롤렉스를 찾다. 물론 유리는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혜준 우선 인공 눈물을 꺼내 제 눈에 넣은 다음 고인의 뜬 눈을 마주본다. 냉정한 얼굴로 관찰하는 혜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표정. 손목시계를 3번 탭하고 혜준. 범인이 왼손잡이. 스마트워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연수에게 저거 연수 수첩에 왼손잡이라고 적으며 어떻게 피가 이렇게 찔렸는데 이렇게 깨끗하네요? 이런 현장 보셨습니까? 혜준. 송설애 어딨냐? 연수. 예? 혜준. 부인 말이야. 연수 해변을 가리킨다. 안개 낀 바다를 향해 선 여자의 뒷모습이 조그맣고 희미하게 내려다보인다. 신 104 펜션 앞 바닷가 낮. 분노로 이글거리는 혜준.
삐죽삐죽한 바위 위를 위태롭게 걷는다. 해무에 가려 어렴풋하게 보이는 뒷모습. 설애다. 스마트워치에 대고 중국어로 뭔가 말하고 있다. 감시하고 있던 순경 지역에게 가부라고 손짓하는 혜준. 설애가 돌아본다. 창백한 안색. 습기 때문에 얼굴에 달라붙은 진짜 머리카락. 눈에는 눈물이 가득. 혜준은 그녀가 끔찍하다. 무시무시한 살인범임을 확신하는데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감정을 꾹꾹 누르며 혜준. 이러려고 이포에 왔어요? 여기서 죽이면 내가 또 눈 감아줄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설애,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설애 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못 견디고 감아버리는 혜준. 운동화로 갈아신은 혜준의 발을 내려다보는 설애. 잠시 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눈을 뜨는 혜준. 혜준, 송설애 씨, 잘 들으세요. 이런 알리바이는요, 차돌처럼 단단해야 할 겁니다. 획 몸을 돌려 펜션으로 돌아가는 혜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설애. 씬 105 침실 낮. 빠른 손길로 화장대 옷장을 뒤지는 혜준과 연수. 혜준, 배수관이나 환기장치까지 샅샅이들 뒤지라고 해. 부인이 범인이라면 흉기를 집안에 감췄을 확률이 커. 연수, 부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죠? 침입 흔적과 둔한 물품과 결박 흔히 없어서 정면에서 충동적으로 찔렀으니까 면식범에 의한 원한관계 살인으로 보여서 부인이 별로 놀라거나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아서 혜준, 그거는 사람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반사적으로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얘기를 하려다 말고 넌 왜 나한테만 그렇게 의문문을 남발하니? 딴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얼굴 벌개져서 입 꾹 다무는 연수. 사건으로 만났던 여자야. 작년 부산에서. 그때도 남편이 죽었어. 연수, 저분이 죽였어요? 저분이 범인이었나 하는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혜준, 자살로 종결됐는데 여기서 또 남편이 죽은 거야. 내 관할에서. 연수, 저분 오른손잡이인데요. 혜준,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저 여자가 범인인지. 무슨 억지지? 혜준을 바라보는 연수.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는 혜준. 침실 앞 복도에서 설애가 이쪽을 들여다보고 섰다. 다 들었다. 혜준이 무안하거나 말거나 무표정으로 천천히 팔을 들어 옷장을 가리키는 설애. 설애, 경찰서 가자는데 핸드백 좀 꺼내도 될까요? 씬 106 신문실 탕비실 이포 경찰서 밤. 급조된 티가 역력한 신문실. 버릇처럼 탁자 위 집기들을 정리하며 질문하는 혜준. 혜준, 산책하다 만난 사람은 없어요? 설애, 네. 혜준, 감시카메라 없고 사람 안 다니는 길로만. 전화기 두고 나와서 위치 추적도 안 되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길이 없네요. 설애, 그러네요. 혜준, 별로 걱정 안 되시나 봐요. 설애, 그럼 뭐 어쩌겠냐 하는 표정. 남편이 누구한테 원한 산 일 없습니까? 남의 돈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다던데. 설애, 요즘 손실이 좀. 혜준, 그런 상황에 고급 펜션에 사시고. 설애, 돈 쓰는 걸 보여야 돈이 모인대요. 혜준, 답답하다는데 약간 톤이 올라가서, 왜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설애, 눈에 힘주고 똑바로 보면서, 다른 남자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했습니다. 혜준, 시선을 회피. 이포엔 무슨 연구가 있어서 오셨나요? 설애, 연구가 없어서 왔습니다. 있으면 빚쟁이가 찾아내죠. 혜준, 사랑이 아닌 이유로 선택한 남편이고 그 남편이 여기저기서 협박을 받고 그러다 죽고 부산에서와 비슷하게 탁자의 사각장반에 단정하게 놓인 티슈와 물 주전자와 머그컵과 텀블러를 응시하는 설애. 작년하고 똑같네요. 설애, 눈이 동그래져서. 예? 그 남편은 자살이고 이 남편은 피살인데요. 이 여자를 이길 수는 없나 보다. 한숨을 쉬는 혜준. 그래도 다시 힘을 내. 혜준, 좋아요. 두 남편이 한 형사의 관할 지역, 그것도 멀리 떨어진 관할 지역에서 자살하거나 살해됐어요. 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난 이럴 것 같아요. 그거 참 공교롭네.
송설혜 씨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설혜. 더 이상 담담할 수 없게. 참 불쌍한 여자네. 탕비실에 임시로 설치된 모니터로 지켜보던 연수. 픽 웃는다. 지역이 비닐봉지를 갖고 들어와 탁자에 넣는다. 음식 냄새를 맡은 설혜. 기대에 차서 이번엔 뭘 먹이려나 살핀다. 지역이 삼각김밥과 떡볶이를 늘어놓자 그만 실망해서 혜준을 보는 설혜. 그답지 않게 지역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않는 혜준. 음식에도 아무 관심 없다. 휴대전화로 설혜 얼굴을 갑자기 찍는다. 씬 107. 해녀 불턱 민박 밤. 젊은 커플이 마루에 걸터앉아 설혜 사진을 들여다본다. 혜준과 연수가 마당에 서서 기다린다. 연신 기침하는 젊은 여자. 옷은 이가 아니고 파란 원피스였어요. 코트도 없이. 목책 넘어서 해녀 불턱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추운데 위험한데 왜 저러나 그랬죠. 혜준. 파랑 맞아요? 녹색 아니고? 확실하다는 듯 끄덕이는 젊은 여자. 연수. 혹시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없으세요? 각각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젊은 커플. 혜준. 젊은 남자가 너무 콜록거려 신경 쓰인다. 여자의 전화에서 목책에 기대어 바다 배경으로 찍은 셀피를 발견한다. 커플 너머로 청록색 원피스를 입은 여인의 옆모습이 조그맣게 보인다. 확대. 얼굴은 흐릿하지만 실루엣이 영락없는 설혜다. 오른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정지. 찍힌 시각은 오전 11시 18분. 연수. 사망 시각이네. 그럼 송설혜 알리바이 확인된 거죠? 혜준. 이 사람이 송설혜가 맞다면. 연수. 예? 이거 빼박인데요? 고집스레 입을 꼭 다물고 인정하지 않는 혜준. 뭐 하는 걸까요? 젊은 커플과 연수가 동시에 팔을 뻗으면서 사진 속 여인의 자세를 흉내낸다. 씬 108. 현관 거실 펜션 밤. 팔을 뻗어 초인종을 누르는 혜준. 현관문을 여는 설혜. 반갑고 떨리는 눈빛. 그럴수록 공격적이 되는 혜준. 진짜 이 동네에 왜 왔어요? 설혜. 왜 자꾸 물어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게 중요해요? 당신한테. 설혜가 듣고 싶은 답을 주고 싶지 않은 혜준. 쓱 들어와 돌아다닌다. 설혜 졸졸 따라다니며. 그게 왜 중요한데요? 아무리 따라다니도 답해주지 않자. 당신 만날 방법이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혜준. 못 들은 사람처럼 바쁘게 행동한다. 해녀 불턱 산책할 때 무슨 옷 입었어요? 설혜. 자신 몸을 가리키며. 이거요. 혜준. 거짓말. 청록색 원피스 어디 있어요? 녹색으로 보였다 파랑으로 보였다 하는 거. 시장에서 만났을 때 입었잖아요. 반짝이는 단추 달리고. 설혜. 눈 반짝이며. 자세히도 봤네요. 혜준. 샅샅이 뒤졌는데. 성큼성큼 다용도실로 가 세탁기까지 열어본다. 씬 109. 컨트롤룸 원자력 발전소 밤. 계기판과 모니터로 둘러싸인 거대한 공간. 교대하러 출근하는 동료. 퇴근 준비하는 정한의 책상에 신문을 툭 던지며. 동료. 봤어? 와, 우리 동네 살인사건도 나고. 빨리 화장실만. 동료가 도로 나가자 여자 부하직원이 돌아보며 정한에게. 부하직원. 저 양반 꼭 5분 지각하면서 화장실은. 동료가 놓고 간 지역신문을 슬쩍 보는 정한. 헤드라인. 이포 살인사건이 눈에 띈다. 집어들어 읽는다. 유명 주식 애널리스트 이모신이 이포시의 한 펜션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정한. 눈이 번쩍 뜨인다. 씬 110. 수영장 밤 낮. 폴리스 라인을 들추고 수영장 구역으로 들어가 둘러보는 혜준. 구석에 놓인 바비큐 그릴의 뚜껑을 연다. 잿더미를 집게로 뒤적여 청록색 섬유 몇 올과 그을린 큐빅 몇 개를 찾아낸다. 멀티툴의 펜치로 집어 설혜에게 보여준 다음 증거물 봉투에 넣는 혜준. 루미놀렉 스프레이를 꺼내 바비큐 그릴 손잡이와 뚜껑, 불판에 뿌린다. 우두커니 바라보는 설혜. 혜준. 피 묻은 데를 알려주는 약입니다. 혜준. 야외 조명을 끈다. 뿌린 데마다 발광하는 루미놀. 이 순간 재빨리 도입되는 설혜의 회상. 이미지들의 연쇄. 엎드린 채 물에 둥둥 뜬 호신. 물은 온통 빨간색.
코막고 서서 그 광경을 보는 설애. 원피스의 청록색이 햇빛 아래서 거의 파랑으로 보인다. 설애. 소리. 산책하고 왔더니 피냄새가 지독해서 당신 생각났어요. 당신이 와서 이걸 볼 텐데. 당신이 무서워할 텐데. 현재. 혜준.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들어 몹시 당혹스럽다. 수영장 물을 빼는 설애. 드러난 수영장 바닥에 엎어진 호신의 시체를 그대로 둔 채 호스로 물청소. 수영장 계단에 호신의 시체를 앉혀놓는 설애. 호스로 호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긴다. 이때만 해도 시신은 눈 감은 상태. 바닥을 걸레로 박박 닦는 설애. 문득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면 호신의 두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간다. 놀랐다가 사후 강직의 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진정한다. 설애. 피와 물로 젖은 원피스를 벗어 바비큐 그릴에 넣고 태운다. 슬픈 얼굴로 설애의 이야기를 듣고선 혜준. 송설애씨. 당신은 방금 살인사건의 중요 증거를 없앴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임호신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설애. 사태의 심각성을 잘못 파악한 듯. 3일 있다 관광 가이드 일이 있는데 그때까진 풀려날까요? 어이없어 하는 혜준. 체포 처음 해보는 형사처럼 다음 절차는 뭐더라 생각하다 수갑을 꺼내면서 한 발짝 다가간다. 수갑에 충격을 받았지만 순순히 손을 내미는 설애. 과잉 행동이란 생각이 드는지 수갑을 도로 넣는 혜준의 어색한 동작. 씬 111 유치장 2포 경찰서 낮.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설애. 시간을 보려고 왼손을 들었다가 시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힘없이 내린다. 설애. 소리. 경찰이 남편 피를 받고 다니는 게 싫었어요. 씬 112 강력팀 사무실 낮. 혜준의 책상에 놓은 랩톱에 재생되는 설애의 신문 영상을 보는 혜준과 연수. 재생을 멈추는 혜준. 믿어져? 연수. 70대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나갔다 와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온 방에 피를 토하고 할머니가 피 다 닦고 하는 김에 아예 대청소까지 하고 할아버지 씻기고 때때옷 입혀서 곱게 눕혀놓은 다음에 경찰을 부르셨더라고요. 원통형 나무 필통에 꽂힌 까마귀 깃털을 빼들고 손장난하는 연수의 말도 행동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아 뚱 해서 정지화면을 응시하던 혜준. 탁자에 단정하게 올린 설애의 손목을 지목한다. 혜준. 저 스마트워치 우리가 갖고 있지? 음성 파일 풀어. 중국어로 녹음했을 테니까 번역자를 붙이고. 혜준. 까마귀 깃털을 슬쩍 빼앗아 필통에 도로 꽂아 넣는다. 씬 113 수면 클리닉 밤. 몸 여기저기 전극을 붙이고 누운 혜준. 천장에 CCTV 카메라를 응시한다. 모니터룸에서는 의사가 혜준을 지켜보고 조사관 선행하는 소리. 당신은 남성입니까? 씬 114 검사실 경찰청 낮. 몸 여기저기 폴리그래프 센서를 붙이고 조사관과 마주 앉은 설애. 아니요. 조사관이 보이는 그래프에 평탄하게 그려지는 설애의 신체 반응. 조사관. 당신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씬 115 관찰실 경찰청 낮. 관찰실에서 설애를 바라보는 혜준. 설애. 소리. 네. 씬 116 검사실 경찰청 낮. 조금 놀라며 그래프로 시선을 옮기는 조사관. 평탄하게 그려지는 설애의 반응에 더 놀란다. 질문을 이어간다. 조사관. 당신은 남편 이모신을 죽였습니까? 설애. 아니요. 또다시 평탄한 나이. 씬 117 경찰청 앞 낮.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넓은 계단을 내려오는 혜준과 설애. 손잡은 연인처럼 보이지만 수갑 위에 코트를 덮었을 뿐. 씬 118 경찰차 안 낮.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가는 혜준과 설애. 둘의 손은 하나의 수갑으로 연결됐다. 설애. 잠은 좀 잡니까? 혜준. 병원서 검사했는데 내가 1시간에 47번 깬대요. 믿어져요? 설애. 건전지처럼 내 잠을 빼주고 싶네요. 혜준. 숨을 입으로 쉬어서 그렇다고. 잘 때 코로 숨쉬게 도와주는 기계를 쓰래요.
그런 기계가 있대요. 아 그래요? 하듯 한번 짧게 끄덕이는 설에. 이상해요. 깨어있을 땐 코로 쉬는데. 스스로 코로 숨 쉬는지 관심을 가지고 숨을 쉬어보는 혜준과 설에. 묘하게 템포가 일치한다. 혜준, 그렇다고 잘 때 코 곤다는 건 아닙니다. 설에, 알아요. 신 119 이포 경찰서 앞 낮. 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리던 연수. 경찰차가 현관 앞에 와 서자 뒷문을 연다. 경찰차가 현관 앞에 와 서자 뒷문을 연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잠든 혜준을 보고 놀란다. 연수, 팀장님. 코골이 소리 멈춘다. 깨어나는 혜준. 돌아보면 옆자리 설에는 말똥말똥. 개슴츠레 한 눈을 하고 연수에게. 혜준, 너 여기서 뭐하냐? 연수가 설에를 향해 턱짓을 한다. 혜준이 수갑을 풀고 내려서 차문을 닫자 클리어 파일에 든 서류를 하나 건네주는 연수. 스마트워치 녹취록이고요. 사건 전후로 펜션 근처에서 포착된 차 번호 다 확인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중 이모 씨한테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네요. 근데 이 사람 폭력전과 2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120 하교 묘역 공원묘지 낮. 하관 직장 묘안의 낮은 벽돌 벽이 사방으로 쳐졌다. 검은 양복 위에 중국식으로 흰 옷과 흰 투건을 걸친 철성이 쌀을 뿌리고 가짜 지폐와 종이로 만든 저택과 종이 휴대전화를 태우며 울부짖는다. 칠성 중국어로 전화해 엄마. 혜준과 연수가 뒤에서 지켜본다. 혜준에게 귀에만. 연수, 왼손잡이죠? 신 121 신문실 이포경찰서 밤. 철성과 마주 앉은 연수. 진술을 듣는다. 뒤에서 지켜보는 혜준. 철성, 2억 7천. 우리 엄마가 포장마차 10년 하다가 겨우 중국집 차려서 하루 18시간 장사해서 번 돈이에요. 그걸 이모씨한테 맡겼죠. 처음엔 1,000만 원만 넣었는데 꼬박꼬박 배당해 주니까 신이 나서 전 재산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전국 호텔을 다니면서 도박하고 지 마누라 옷 사주고 백 사주고 돈지랄 했다니까요. 100억을. 우리 엄마는 원래도 당뇨가 있었는데 돈 떼인 거 알고 무너져서 신장에 합병증 맞고요. 치료도 제때 못 받아서 발가락 다 잘랐잖아요. 울기 시작. 한숨을 쉬는 연수. 이혼한 화교 여자가 한국서 혼자 아이 키우고 사는 게 얼마나 지랄 같은 일인지 알아요? 그런 엄마 아파서 울부짖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명색이 폭력전과 2범인데 응? 왜 제 별명이 왜 철석인지 아세요? 철석 싸다고 잘 날려서 철석인데요. 제가 이모신 하나 못 죽이면 인간인가요? 아닌가요? 혜준. 송설에 아십니까? 철성. 눈을 훔치면서도 으스대며. 그 여자는 나를 무서워하죠. 혜준. 송설애가 죽여달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철성. 껄껄하고. 누가 시킨다고 일하는 사람 아니고요. 송설애가 늘 도움은 됐죠. 걘 잘 모를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든 왜 나한테서 못 벗어나는지. 자기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앱을 보여주면 또 잘난 척. 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거든요. 연수. 깨끗하게 닦인 수영장과 시신의 사진을 내밀어 보여준다. 보자마자 불쾌한 듯 얼굴을 찌푸리는 철성. 왜 이렇게 앉혀놨어요? 무섭다. 연수. 예, 그러세요? 표정으로 빤히 보다가 느닷없이 연수. 야, 이 개버러지 새끼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 신 122 해준 차 안 도로 밤. 카스테레오로 말러를 들으면서 안갯길을 운전하는 혜준. 심란한 얼굴. 조수석에 앉은 연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연수. 아시죠? 철석이 떠보려고 일부러 윽박지른 거. 혜준. 욕은 하지 마라. 나하고 계속 일하고 싶으면. 연수. 범인 나왔으니까 송설혜 씨는 이제 귀가시켜야겠죠? 획 돌아보는 혜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입을 꾹 다물고 운전만 하는 혜준. 지역에게 설에 귀가 좋지 않라고 문자하는 연수. 경찰 무전이 울린다. 경찰 소리. 이포교 삼타마을 회관 앞 방향 절도범 바이마로 매동 중인 풀밭. 종원 바랍니다. 유턴하는 혜준. 빠르게 달려가는 차. 안개 속으로 멀어진다. 신 123 도로 밤. 신나게 달려온 오토바이. 음악 계속. 길을 막고 선차를 안개 때문에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넘어진다.
뒤에 앉은 아이가 안고 있던 커다란 자루 2개를 놓친다. 혜준과 연수가 차에서 내린다. 논두렁으로 도망치는 10대들을 보고 연수, 지원 요청할까요? 대답 안 하고 쫓아가는 혜준. 10대들 얼마 못 가 우왕좌왕 넘어지고 일어나더니 혜준을 향해 돌아선다. 혜준도 격투 자세를 잡는다. 억눌렸던 분노와 싸울 의지로 이글거리는 혜준. 먼저 달려든다. 재빨리 무릎 꿇는 2 소년. 그들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혜준. 맥 빠진다. 이때 외침. 연수. 팀장님, 걔들 데리고 빨리 좀 와보세요. 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